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정신과에 갔었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신과에 올해 초부터 방문을 했었거든요. 24년 1월경에 처음 방문을 했었고, 어떻게 하다가 방문을 하게 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작년 말부터 머리가 좀 멍하고, 걸을 때 땅이 좀 꺼지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몸이 막 한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고, 붕붕 떠다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의 어지러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한번 이제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나무 앞에서 잠깐 바람 쐬려고 서 있었는데 그때 쓰러져갖고 나무에 머리를 한번 세게 박은 적이 있어요. 그때 뇌진탕 판정을 받고 한동안 머리가 빙빙 돌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빙빙 도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뇌진탕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뇌진탕 후유증인 줄 알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랑은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뭔가 그냥 눈알이 빙빙 도는 느낌이었으면, 제가 올해 초에 느꼈던 증상은 머리가 멍하고 머리에 뭔가 막 잡음이 끼는 것 같고, 그리고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이 아니라 뭔가 쓰러질 것 같다, 땅이 꺼질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길고 긴 병원의 여정이 시작이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이비인후과도 갔다가 뭐 신경과도 갔다가 통증의학과도 갔다가 다시 이비인후과 갔다가 또 신경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를 갔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이 어지럼증이라는 게 검색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이제 귀가 문제가 있어서 어지러운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뇌나 그런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어지러움이 있고, 그리고 경추성 어지러움이라고 목에 경추에 이제 신경이 눌려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어지러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비인후과, 신경과, 통증의학과 이렇게 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비인후과를 갔었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제 어지럽다고 하면 이석증 치료라는 걸 해요. 이석증 치료라고 하면 이렇게 안대 같은 거를 쓰고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막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하면서 눈알에 지진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어느 방향으로 돌렸을 때 눈알에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은 귀의 균형을 담당하는 돌멩이들 중에서 어느 부분에 있는 돌멩이가 빠져나왔구나, 그런 거를 검사를 하는 게 이제 이석증 검사인데, 거기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보통 이석증 증상이 있으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땅이 꺼지는, 그리고 몸이 붕 뜨는 그런 어지러운 느낌이라서 이비인후과에 사실 갔을 때 별로 큰 기대를 안 하고 갔고, 결과도 뭐 그냥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지러우면 약 먹어보라고 어지럼증 관련된 약을 처방을 해주세요. 근데 그 약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경과를 갔었어요. 이제 신경과에 가면은 자율신경 검사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 이런저런 수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비율을 비교하는 그런 항목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긴장, 흥분 이런 걸 하면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반대로 뭐 좀 편안한 상태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런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교감신경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어요. 이 말은 평소에도 뭔가 좀 긴장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의미였고, 그래서 약을 좀 받았었는데 약이 썩 그렇게 여기서도 잘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통증의학과에 갔어요. 통증의학과에서는 어지럽다고 얘기를 하면은 경추 신경이 눌렸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타겟으로 물리치료랑 충격파 치료, 그리고 신경 주사 치료 해보고 약도 먹어보자 했어요. 아무튼 이런 치료를 했는데 썩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좀 더 나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목 쪽이 좀 뻐근하고 뭔가 불편하고 그런 느낌이 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도대체 그러면 이건 큰 병원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병원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1월부터 그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회사 일을 하면서 되게 일도 힘들고 사람들이랑 갈등도 좀 있어가지고 그럼 이거 혹시 스트레스 때문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신과를 가보자 해서 집 근처의 병원들을 막 찾아봤죠. 근데 사실 저는 상담 같은 거는 좀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뭔가 그냥 제 성향이 뭔가 누군가랑 얘기를 하면서 힐링을 받고 이런 성향이 전혀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저한테 칭찬을 해줘도 뭐 별 생각 없고, 누군가가 저한테 어떤 공감을 해줘도 뭔가 감동을 받고, 이런 감정들이 저는 좀 무뎌요. 그래서 뭔가 상담을 받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검사를 해서 진료를 받아서 뭔가 수치적으로 결과들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약을 좀 처방을 해주는 그런 정신과를 좀 찾아서 방문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도 몇 가지 검사를 했어요. 신경과에서 했던 자율신경 검사도 했고요. 그리고 뇌파 검사도 했어요. 그리고 성인 ADHD 검사도 하고, 그래서 막 설문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결과를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첫 마디가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까 제가 신경과에 갔을 때 자율신경 수치가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평소에 면접장에 들어갈 때 하는 긴장을 평소에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뇌파도 보면은,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뭐 잘 모르는데 이런 뇌파 그림 같은 거를 띄워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이런 종류의 뇌파들이 있고, 정상인들의 뇌파는 이런데 너는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약간 번아웃 증후군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약을 좀 처방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인데놀이라고, 이제 수치상으로 제가 평소에 긴장을 한다고 나오다 보니까 그런 약들을 좀 처방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불안이나 수면 장애 그런 것들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2주를 먹었는데 전 아직도 그게 그 느낌이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저녁에 병원을 가서 저녁약을 먹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세상이 또렷한 거예요. 원래 퀭한 눈빛으로 항상 일어나서 맨날 멍한 상태로 출근 버스를 타러 갔는데 세상이 또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지금 나는 마음이 아프구나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 이제 병원은 계속 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닌 지 거의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약을 한번 줄여보려고 좀 시도를 했는데 약을 안 먹으면은 얼마 안 있다가 또 다시 예전처럼 머리가 멍하고 좀 걸을 때 막 땅이 꺼지고 어지럽고 한쪽으로 기울고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아직은 먹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감기에 걸리면은 우리가 내과에 가듯이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으면 정신과에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마음이라는 게 몸보다 훨씬 무뎌서 내가 이제 마음이 아프다는 게 느껴질 정도면 이미 굉장히 심각한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뭔가 심적으로 뭔가 힘든데 아니 설마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도 한 번은 가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꼭 상담 이런 게 아니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뇌파 검사, 뭐 자율신경 검사 이런 수치적인 걸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좀 문득 힘들다 그러면은 정신과 한번 가보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립니다.